이제 그때는 형제 자매도 유류분권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2024년 4월 25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3순위 상속인이 형제 자매인데 이거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뺀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몇 번에 걸쳐서 상속재산 분할을 빼놓고는 상속에서 가장 소송이 많은 게 유류분 소송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독자분의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6남매입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셨고 재산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저는 외국에 오래 있다 보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유류분밖에는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유류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쉽게 알려주세요. 상속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빼놓고는 유류분 소송이 가장 많거든요. 의외로 유류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속법이 바뀐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유류분이 무엇인지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류분이 뭐냐? 쉽게 말하면 유류분이라는 건 법에서 보장하는 상속분의 최소한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이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을 전부 처분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법으로 상속분의 최소한은 보장하겠다, 이게 유류분이고요. 그래서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제도입니다. 77년도에 이제 입법이 된 건데요. 당시에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가 제한 없이 인정된다. 그게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 그렇잖아요. 피상속인이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상속인들의 생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전체를 다른 데 기부를 해버리거나 이제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당시에는 또 하나 심각했던 게 뭐냐면 장자 상속의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거의 장자한테만 주는 게 그때는 거의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딸들은 거의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딸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류분 제도가 1977년에 입법이 돼서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류분 권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 당시에 자녀, 그 다음에 배우자, 다음에 형제, 자매가 유류분 권리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하고 배우자가 이제 유류분 권리자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자녀가 없을 때는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배우자하고 부모님이 유류분 권리자가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미혼 자녀가 사망을 했다. 그때는 이제 미혼이니까 당연히 자녀하고 배우자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상속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이제 그때는 형제 자매도 유류분권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2024년 4월 25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3순위 상속인이 형제 자매인데 이거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뺀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유류분 권리자에서 뺀 이유가 뭐냐면 형제 자매들끼리 상속재산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거나 또 하나는 상속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유였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4월 25일 헌재 결정 이후에는 지금 유류분 권리자가 자녀, 배우자, 그리고 부모 이렇게만 한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류분 비율인데요. 자녀하고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 비율입니다. 유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이걸 유류분 반환 의무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상대방은 상속인 중에서 생전 증여나 유증을 많이 받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상속인 중에서 상속 포기자나 상속 결격자라 그러더라도 증여를 많이 받은 경우에는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유류분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증여를 많이
많이 받았다. 이제 그렇다면 상속 포기자나 상속 결격자라도 유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제3자, 즉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지금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증여를 했을 때 그거는 유류분의 대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기인 경우에는 1년 이전이라도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3자한테 줬는데 그게 아기인 경우에는 뭐 3년 전에 줬든 4년 전에 줬든 가능하다. 이게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주가 있으면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거든요. 이제 법률상은 제3자인데 그 다음에 며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며느리도 아들이 있으면 상속인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손주나 며느리한테 줬을 경우에 그게 유류분 대상이 되느냐? 1년 이내에 준 건 물론 대상이 되는데 이게 2년 전, 3년 전에 준 건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기인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그러면 아기가 뭐냐?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아기를 한문으로 따지면 나쁜 뜻 뭐 이런 거잖아요. 선의 그러면 좋은 뜻, 악이 그러면 나쁜 뜻. 근데 여기서 법률적인 의미에서 선이라는 거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악의는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악의의 제3자라고 하려면 지금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 뭐 도대체 안다는 게 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피상속인의 재산의 2분의 1이 넘게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유류분을 해친다는 것을 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 두 가지를 합치면 피상속인 재산의 반 이상, 그 다음에 앞으로는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었다면 악이라고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럴 때는 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의 악의는 그렇게 법률적인 용어가 일반 용어랑 다르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는 거는 남아있는 재산, 그 다음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 그 다음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준 재산, 이거를 합친 게 지금 유류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줬는데 그 제3자가 악이다 이럴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이 받아간 것도 대상이 된다. 다음에 그러면 유류분 제도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어떻게 하느냐? 79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유류분 청구의 대상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다른 형제들끼리 서로 뭐 네가 얼마 받아갖고 특별 수익에 관해서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79년 이전에 증여받은 것도 특별 수익입니다. 특별 수익은 특별 수익으로 계산하고 형제들끼리 할 때는 특별 수익을 받았으니까 넌 다른 데서는 적게 가져가라. 이런 게 가능한데 그런데 유류분의 대상은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구독자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질문자께서는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증여한 재산과 유증을 모두 합친 총 상속 재산의 1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형제가 6명이고 아무것도 못 받으셨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들이 받은 생전 증여 재산, 그 다음에 유언으로 받은 유증 재산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 이내에 내 그 유류분을 반환해라. 12분의 1을 나한테 돌려달라. 이런 의사 표시를 형제들한테 하고 그 유류분 달라. 그런데 형제들이 만약에 안 주면 그때는 형제들의 생전 증여, 유증 이거를 다 합친 총 상속 재산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으로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면 유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유류분의 일반적인 건데요. 유류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유류분이 어떤 거냐 그래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유류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2026년 초에 상속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유류분이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바뀐 부분을 좀 알려달라.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